호주 언론이 직접 밝힌 K9 자주포 수입 이유, 성능, 가격도 최고지만 호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 호주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대한민국과의 경제적, 군사적 협력 관계를 지금보다 더 긴밀하게 발전시켜 나가야만 하며 가장 효과적인 방편 중 하나가 바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저렴한 가격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방산 무기들을 수입하는 것이다. KKMD 190화 방산 선진국 대한민국과의 동맹 구축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호주 언론, 미중 냉전에 몸값 오르는 한국 편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빌 패터슨의 주장입니다. 주한 호주 대사를 역임했고 지금은 호주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전략정책연구소 ASPI의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빌 패터슨은 최근에 편찬해낸 보고서에서 AS-21 레드백 보병 전투 장갑차 사업과 K9 자주포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죠. 이를 인용하는 호주 언론인 defenseconnect.com의 태도도 대한민국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편이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3일 해외 외신들과 국내 언론들은 호주 정부가 노후화된 포병 교체 프로그램인 랜드 8116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 보급 장갑차 15대를 1조라는 예산으로 도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일제히 전했습니다. 저도 외신을 보자마자 게시글로 알려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일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뿐 최종적인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호주 국민들의 직접적인 생각과 분위기를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파악해보기 위해 호주의 기사들을 검색해보았고 역시 군사 전문 매체인 defenseconnect.com에 상당히 상세한 내용의 기사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기사를 읽어보고 번역한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K9 자주포에 대한 호주 내 분위기는 매우 우호적이며 무엇보다도 하나 디펜스에 대해 호주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배려해주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번역한 기사를 보시고 각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린다 레이놀즈 호주 국방부 장관과 멜리사 프라이스 방위산업부 장관은 Protected Mobile Fire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호주 국내에서 생산될 예정인 하나 디펜스의 K9 자주포 30문에 대한 단독 입찰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하나 디펜스의 K9 썬더 자주포는 호주 육군의 전투력 증강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나 디펜스는 K9 썬더 자주포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OEM 방식으로 생산될 30대의 AS9 오지 썬더와 그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호주 국내에서 구축하고 조립할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하나 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에게 호주 정부는 30대의 자주포와 15대의 탄약 보급 장갑차 그리고 이들의 지원 체계를 구축, 유지하기 위한 입찰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린다 레이놀즈 국방부 장관은 이번 K9 자주포 도입이 선거 당시 핵심 공약이었던 육군 전투력 강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단계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호주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호주 육군의 전력 강화 및 현대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능력을 육군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질롱 인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내어 고도로 숙련된 방산 기술 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호주 국방부는 AS9 오지 썬더의 획득을 통해 신속한 기동성과 치명적 포격 능력 그리고 아군 보호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며 이는 공군 및 해군과의 합동 작전을 육상에서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라고 레이놀드 국방장관은 설명했다. 호주 정부의 입찰 요청은 Protected Mobile Fires Capability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이다. 2020 통합군 재건 계획을 통해 발표된 여러 후속 조치들과 함께 AS9 오지 썬더의 도입은 앞으로도 계속될 호주 국방군의 핵심적인 전투력 증강 사업에 지역 방산업계가 장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미래를 보장할 것이다.
멜리사 프라이스 방위산업부 장관은 모리슨 정부의 노력이 호주 산업계가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시키는 데 집중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호주의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현 정부의 노력에 기초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질롱 지역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만약 랜드 400 페이즈 3에 AS-21 레드백이 선정될 경우 하나 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는 레드백 생산을 위해 이미 대한민국에서 가동시키고 있는 것과 유사한 첨단 통합 제조 및 유지 시설을 호주에도 설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번 단독 입찰 제안은 2018년 말 호주 육군에 제출된 적이 있었던 대한민국 K9 썬더 자주포 30문과 15대의 K10 탄약 보급 장갑차 공급 제안서가 그 촉매가 되었고 호주가 영연방 국가들과 함께 번영으로 나아가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 프라이스 방위산업부 장관은 신형 자주포를 생산하고 유지하는 이번 프로젝트로 최대 35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며 부품 제조 및 수리뿐만 아니라 운송 및 보관과 같은 다른 분야에서도 상당한 수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상세한 부연 설명까지 덧붙였다. 세라 핸더슨 빅토리아주 상원 의원은 질롱 지역이 누리게 될 혜택은 공급망을 통해 다른 분야로 더욱 확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핸더슨 상원 의원은 이번 하나 디펜스와의 계약 내용에는 AS-9 오지 썬더가 배치되고 난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방호력, 화력 및 기동성을 보다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도록 신기술을 적용하여 업그레이드하는 수명 연장 프로그램 및 라이프 업그레이드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 디펜스는 호주 방위산업과 오랜 인연을 유지해오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그레이터 질롱 지역의 방위산업과 각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노후화된 포병 교체 프로그램인 랜드 8116 사업을 통해 지속적이고 자립적인 산업 기반이 질롱 지역에 조성되기를 희망했다. 질롱의 이러한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한다면 호주 정부 또한 자주포와 합동 포격 능력에 대한 토착적 역량을 보다 수월하게 유지, 개발하고 성장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랜드 8116에 따른 K9 자주포와 K10 탄약 보급 장갑차를 인도하는 데 필요한 설비 및 산업기지 건설에 필요한 조치들이 이미 취해지고 있다. 하나 디펜스 호주의 리차드 조 상무이사는 호주 정부의 발표에 대해 이번 결과는 우리 회사의 엄청난 성과라며 호주가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에 보낸 신뢰에 매우 감사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2020 통합군 재건계획에서 발표된 랜드 8116의 두 번째 단계는 2020년대 후반에 개시되어 추가적인 자주포 타격 능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며 랜드 8116의 세 번째 단계는 2030년대 중반에 시작되어 떠오르는 신기술을 통합하는 수명 연장 업그레이드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상무이사는 이어 질롱에 세워질 우리 시설이 글로벌 K9 자주포 차량군의 또 다른 유지 보수 및 공급망의 거점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런 다소 새로운 사업 방식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쿠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만들어서 수출만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인데 오늘날 세계적으로 현지화가 요구되고 있는 추세를 생각해 본다면 기존의 만들어서 팔기만 하는 방식은 앞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 발표와 동시에 질롱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인력들에 대한 기술 숙련 교육과 필요시설 구축에 대한 계획을 실행하는 작업이 즉시 시작되게 된다. 이 시설은 또한 K9 자주포 제작 능력 외에도 호주 통합군의 합동 포격 능력을 지원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다른 통합 설계 시설들과 함께 높은 수준의 정비 능력 및 지속적인 주권 방위 능력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이런 구상의 핵심은 최종적으로 관련 미래 기술을 지원하고 개발할 수 있는 호주 산업 기반의 성장으로 귀결된다. 이를 위해 하나 디펜스 호주는 이미 호주의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디킨 대학, 고든 주립기술 전문대학 및 기타 지역 연구 및 훈련기관과의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있다. 하나 디펜스는 랜드 8116 프로그램을 위해 K9 자주포와
K10 탄약 보급 장갑차로 구성된 헌트맨 차량군을 개발해 완벽한 임무 수행 시스템을 구현했다. 이들은 호주군에서는 각각 AS9 OG 자주포와 AS10 AARB라는 제식 명칭을 가지게 된다. 헌트맨 AS9 자주포는 50톤 무게로 155mm 52 구경장 포 플랫폼을 지니고 있어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새로이 등장하는 155mm 포탄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다. 최대 48발의 포탄을 탑재할 수 있으며 모듈형 장약 시스템 구성에 따라 4명 혹은 5명의 승무원이 탑승한다. 예전보다 폭이 넓어진 콩스버그 통합 전투 시스템에 포함된 오딘 사격 통제 시스템은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및 정보 C4I 시스템의 핵심을 이루는 신형 야전 포병 전술 자료 시스템 AFATDS에 신속하게 전장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AS-10 탄약 보급 장갑차 AARB는 K9 자주포와 동일한 차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104발의 155mm 포탄을 운반할 수 있으며 포병 부대에 탄약을 재보급하기 위해 전장을 가로지르는 장갑차이다. 지금까지 2020년 9월 3일 호주의 군사 전문지 defenseconnect.com이 게재한 Government announces request for tender for Army protected mobile fires. 호주 정부는 육군 자주포 도입을 위한 입찰 신청을 발표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K9 썬더에 대한 호주 현지 언론의 기사를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부분은 바로 하나 디펜스의 호주 현지 법인인 하나 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 약칭 HDA가 레드백 생산을 위해 이미 대한민국에서 가동시키고 있는 것과 유사한 첨단 통합 제조 및 유지 시설을 호주에도 설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언급이었습니다. K9 썬더 이야기에 AS-21 레드백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파워팩 기술 때문입니다. K2 흑표 파워팩 때문에 진저리를 쳤던 시청자라면 또 파워팩이 문제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네요. 먼저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50톤에 가까운 무게를 지닌 K9과 42톤 무게의 AS-21 레드백은 같은 파워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9 제작 설비가 호주 질롱에 건설된다면 AS-21 레드백이 선정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기갑 차량의 심장인 엔진의 보수 유지 및 정비가 일원화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잠깐 이야기가 논점을 벗어나게 됩니다만 K9 썬더와 AS-21 레드백의 파워팩에는 독일 MTU사의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는 분도 있겠지만 독일의 법률과 정치권은 군수품 수출에 대해 매우 깐깐한 편입니다. 터키의 알타이 전차도 파워팩 문제로 아직 제대로 양산체제에 들어가질 못했는데요. 독일이 터키의 인권 탄압 상황을 이유로 파워팩 수출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K9에도 독일 MTU 엔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UAE에 수출이 좌절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수출 전망을 더욱 밝게 만들려면 순수 국내 파워팩 개발이 절실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K2 흑표를 위한 두산 인프라코어 엔진과 SNT 변속기로 구성된 국산 파워팩이 마지막 테스트를 앞두고 있다고 하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되돌려서 이 기사는 하나 디펜스 호주가 세계적으로 현지화가 요구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여 기존에 만들어서 팔기만 하는 방식이 아니라 호주 질롱에 세워진 생산 시설을 K9 자주포 차량군의 또 다른 유지 보수 및 공급망의 거점으로 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가 미래에 스스로 자주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쯤 되면 벌써부터 기술 유출을 걱정하는 일부 시청자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제게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만 기사 본문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만들어서 팔기만 하는 방식의 무기 세일즈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지에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어느 정도의 기술 이전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무기 수출을 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아주 핵심적인 기술이야 당연히 수출 금지 대상이 되겠죠. 그 부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수출하는 기업도 수입하는 국가도
불만이 극에 달할 테니까요. 이 호주 기사의 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 호주 정부와 국민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만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1998년 개발되어 20년이란 세월이 지난 K9 썬더에 대한 개량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는 점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어느 정도 넘겨줘도 될 기술은 넘겨주고 대신 많은 수량을 수출해서 다시 또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는 전략이 우리 대한민국에겐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것 같습니다. 게시판 댓글 중에 호주처럼 국토가 넓은 나라가 왜 K9 같은 자주포가 필요한지 이해가 안 된다는 댓글이 보였습니다. 마침 지난 2019년 8월 호주 정부가 랜드 8116 프로그램을 부활시켰을 때 왜 호주가 K9과 같은 강력한 타격력을 지닌 자주포가 필요한지에 대해 서술해 놓은 호주 현지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렇다고 K9 이야기만 자꾸 하면 자칫 지루해질 수 있으니 딴 기사들을 발굴한 후에 이 기사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광고 시청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KKMD 커뮤니티 멤버로 가입하시면 조금 더 빠른 영상 시청과 영상 제작 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